네, 지금까지 이제 라목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런데 만약에 회사로부터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위반을 해서 공개하는 걸 알면서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을 하거나 또 이 취득한 걸 사용하거나 취득한 걸 공개하는 행위, 이 의뢰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라목과 사실 비슷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라목의 어떤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알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는데 그걸 몰라서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는 또 역시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이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경고장을 받는다든지 소송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을 알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제 사용을 하거나 공개를 하게 되면 이 행위도 이제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다목에서 봤던 행위와 결국 같은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후적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고 사용하고 공개한 것도 영업비밀 침해이다라는 점을 너무 이제 과하게 적용하다 보면 조금 억울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영업비밀을 거래함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선의자 특례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갑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을이 계약이라든지 뭔가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모르고 이것들을 취득을 했다라고 쳐요. 그럼 모르고 이렇게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몰랐다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모르고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거래 조건에서 정한 범위에서는 어쨌든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업비밀이 이게 부정하게 취득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취득됐는지 사실 거래계에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래 안전을 위해서 두고 있는 조항들입니다.